자, 저희가 일부 순서는 정세균 후보가 살아오신 인생의 경로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세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정세균 후보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네, 지금 첫 번째 사진이 띄어져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예, 저 사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2007년도에, 2008년도에 민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총재님은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댁에 계실 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모습입니다. 그때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때는 우리 당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네들이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수권 정당의 기틀을 만들어라. 그렇게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세균 후보님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영입 인재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예. 영입하신 인재시고 15대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총재께서 삼고초려를 해서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삼고 초려는 아니고요. 예.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15대 국회를 앞두고 젊은 이 정치인들을 영입을 할 때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영입이 되어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 15대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쌍용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계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계속 다니셨으면 사장도 하고 더 성공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잘 나갈 네. 때였죠. 저는 그 유년 시절부터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 다 역할을 끝내고 정치권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분야에선가 10년 이상 이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으면 그런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와서 다시 새롭게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성공해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기업에서 좀 아쉬움도, 떠나는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황금기에 떠나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에서 내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제가 정계에 입문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 하셨고 늘 보셨잖아요. 근데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님 모습 말고 정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었다든지 본인한테 큰 감명을 준 그런 사건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있으면 하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예, 대통령께서는 제가 만난 이 선배들,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정말 그렇게 자상하시고 디테일하신 분이 참 드물어요. 큰 정치인이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 크게 큰 행보만 하실 걸로 생각하시면 김대중 대통령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 초년병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아주 그때그때 잘 해주셨고요. 또 제가 사실은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한보 청문회 때 제가 스타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한보에서 거절한 돈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한보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대통령께서, 그때는 이제 이 총재 시절인데 저를 불러서 굉장히 격려를 하시고 또 저에게 아주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후배를 키우기 위한 그런 애정이 정말 남다르시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의 정치적인 스승이자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실은 정세균 후보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강조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진. 이 사진 기억나세요? 그러면 예. 네, 뭐 저 때는 제가 성인이 되어서 가장 펑펑 크게 울었던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야당 의원들이 저를 끌어내고 의장실을 탈환하기 위해서 저기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몇 박 며칠간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경호권이 발동이 되면서 저희들은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통과가 되고 그때 저희들 모두는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좀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고 약간 그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저 때는 정말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그런 때죠, 저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함께 하셨는데 예.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좀 인상 깊은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대통령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끔 청와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시죠. 뭐 이렇게 조심도 안 하시고, 직설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하나 딱 기억나는 게,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산자부 장관 때 뉴질랜드에 출장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제가 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해외 출장을 가면 저를 꼭 한번 불러서 저녁을 주셨어요.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여사님하고 또 그때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적인 모임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아마 그게 대통령 기록관에 다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에게 내 임기를 좀 단축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는 그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총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대선에 이기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극구 말렸죠. 뭐 꼭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결행하시지는 않고 그런 의도는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도 저희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밖으로도 표출하시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임기를 마치셨죠.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보면 DJ 정신으로 노무현을 지켰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리를 하시면서 직접 또 현장에서 함께 하셨고 이런 걸로 보면 참 민주당의 후보 중에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민주당의 적통성을 잇고 있다. 어떻게 제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아마 가장 정체성이나 그 적통성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고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래도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점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한 번도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일관되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었다는 자부심이 있죠. 후보님 이게 사진 보면 여러분들이 계세요. 예. 기억나세요? 누구누구 그러네요. 다 기억나죠. 임종석, 임종석, 우리 여기 김부겸, 이강래, 또 여기는 이제 야당의 저 포항 출신 이병석 부의장, 여기 최용규 의원, 여기는 또 그 야당의 울산 출신 정가윤 부의장,
이게 저고요. 예. 여기는 이제 홍문종 의원입니다. 아, 홍문종. 예. 이 등을 보이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명수 총리도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한명숙 총리 아닌가요? 같기도 하고 네, 얼굴이 좀 그렇게 좀 그렇죠. 보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긴박했겠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뭐 말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저쪽 정당에서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끌어내느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저들이 언제 들어오냐. 그런데 이때가 새벽 5시인가 그렇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사실은 그 밑에서 예. 이렇게 저희들이 자고 있는데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올라가가지고 예. 이제 고지를 딱 예.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몇 시간 후에 함락이 됐어요. 결국은 아마 저렇게 해놓고 그 새벽에 들어왔는데 몇 시간 후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쫓겨났죠. 예. 참 그래도 정말 열심히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때는 저희들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예.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 저들이 정말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몸을 던져서 싸웠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사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도 기억나시죠? 예. 어떤 사진인지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본 그 사진하고는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된 것인데 제가 이제 의장석의 사회를 보기 위해서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을 떠올렸어요. 근데 물론 그때하고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설마 그럴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당시는 여당이죠. 여당이 이제 다수당인데 여당이 우리를 이제 의사를 방해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떤 경우에도 탄핵이 저는 가결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의사봉을 잡았지만 가결되더라도 웃지 않겠다. 부결되더라도 또 당당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올라가서 가결이 되고 났는데 제가 표정이 예.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호호가 나타나지 예,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제가 올라갔었죠. 아주 역사적인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에 의사봉을 두드리시는 의장님의 모습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때 제가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당선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예. 저 의결을 하고 저 영남 지역에 제가 출장을 갔는데 예. 젊은이들이 예. 저한테 와서 막 셀카를 찍고 사인해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저가 지나가면 땅땅땅 그렇게 이제 제가 사회보증을 이렇게 하고 그때는 아주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때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헌재만 집중을 하는데 예. 사실은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헌재, 탄핵 의결이 그렇죠. 안 되면 헌재까지 가지도 못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고비를 국회에서 넘겼죠. 지금도 저는 그 당시 의석 구조로 보면 가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결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 반대당에서 여당에서 탄핵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결이 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누구인지 알죠. 다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이제 과거의 정치적인 그 정리로 생각하면은 주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한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촛불 시민들의 혁명을 통해서 국회의원들까지 동의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탄핵되고 헌재 통과를 해서 탄핵이 됐는데 당시에 수사를 했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좀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하는 거 어떻게 들리세요?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그것은 역사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이 발언이죠. 그건 참으로 그 실망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